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우선은 부동산을 보는 눈을 조금 키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세를 보는 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매매든 뭐 전월세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접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시세 분석부터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세 분석을 한다는 말은 뭐 쉽게 설명하자면 가격을 보는 거죠, 가격. 근데 그 가격이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가격인가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그 가치가 반영된 가격인가, 그리고 그게 미래로 갔을 때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부동산에서 이제 실패를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시세를 판단하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실거래가를 많이 보시죠. 실거래가를 이제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을 통해서 호가, 그리고 프로테크 앱 등을 통해서 이제 뭐 추정가.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실거래가와 현재의 실거래가의 이제 그래프들, 요즘은 프로테크 앱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뭐 3년치, 5년치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실거래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호가도 그 부동산 매물을 내놓는 거나 이런 뭐 광고를 통해서 그 가격대의 이제 뭐 상한가나 하한가의 평균치를 가격을 내다 보니까 그 평균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테크 앱들, 특히 이제 그 세금 등이나 이제 국가에서 매기는 그런 공주시나 이제 개공시, 기준시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과 이제 실거래되는 걸 비교를 해서 한 70% 정도는 맞아 떨어집니다. 50%는 확실히 넘어섰어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추정가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손님들, 고객분들 중에 아니면 뭐 주변 부동산 하시는 소장님들 중에 아니면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통계 확률의 이제 맹점이고 데이터의 맹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말 고수라면 이 부분을 알고 있냐 없냐, 이 부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부동산을 잘 아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거래가와 호가 그리고 추정가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뭐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뭐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앵무새처럼 말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보는 방법에 따라서 또 정보를 오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느끼시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요 정도를 우선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실 부분이 뭐냐. 부동산은 이제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 사실은 건축물 대장이라 뭐 무허가 건물도 있겠지만, 뭐 미등기 건물도 있겠지만, 뭐 그런 대장적, 공적 장부적인 내용을 빼고, 부동산은 이제 토지와 건물, 토지 위에 이제 건물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보고 이제 국토기본법과 그 이에 이제 국회법,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 법률을 이제 보다 보면은 용도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키포인트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법률을 올려놨는데, 용도 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건축법상 건폐율이죠. 또 용적률, 건축법상 용적률, 그리고 높이 등을 이제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이제 효율적 이용, 경제적 이용, 공공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은 토지의 이용을 제대로 하고 있냐, 그리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건축물이 지어질 거라면 그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그리고 그 건축물 뭐 플러스 이제 시설물 등이 이제 건폐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의 이제 여러 가지 규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질 거냐, 그리고 지어지고 나면 그 용도에 맞게 최적화 활용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결국 입지와 이제 상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간과하기 쉬워요. 그래서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은 사실은 토지입니다. 토지. 예, 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의 보시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물을 어떻게 이제 용도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최적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이제 건축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토지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를 본다 하면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용도 지역 구분을 또 보실 수 있어요. 그 또 보면은 국토의 용도 구분에서 이제
영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뭐죠 이렇게 나뉘는데 뭐 도시지역 인구 산업이 밀집된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농림, 자연환경 이거의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충 억제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고 농림은 이제 농업진흥이나 산지보호 하는 이런 것들이고 자연환경은 이제 소위 말해서 개발자연적 이런 같은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연환경 보존하는 수자원, 하천, 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또 세분화시키면은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 주상공록으로 또 나뉘고요. 그 외에 도시지역 외를 이제 비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농업, 농림, 이제 자연환경 이렇게 나뉘는데 도시 지역에 있으다 보면은 보통 이제 보시는 땅들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이제 도시를 벗어난다. 주상곡 도시 주거 상업 지역을 이제 벗어난다. 인구와 사람이 밀집하는 지역을 벗어나면 이제 우리가 교외로 간다. 논밭이 나오고 임야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이런 데로 흘러가면 이제 자연녹지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 목적에 따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예 이제 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정말 이제 시골로 간다. 그러면은 대부분 농림 자연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 관리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실 수 있는 눈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완충제 역할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가 이렇게 있어요. 국토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국토가 이렇게 있는데 땅입니다. 땅 위에 이걸 보면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이. 근데 우리가 이제 네모난 땅을 본다 하면은 사실은 토지의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토지 이용해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토지의 형상, 모양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뭐 주변에 도로가 있냐 뭐 여러 가지 건물도 마찬가지죠. 주출입구 어떻게 되고 주변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논외로 치고 그거는 아주 이제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단순하게 이제 땅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제 건폐원은 얼마나 옆으로 넓힐 수 있냐,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로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냐 이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도시 지역에 보면은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면 모든 건물이 이렇게 다 높게 지어진 거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데는 주택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데는 건물이 있고, 어떤 데는 정말 빌딩이 있고요. 어떤 데는 이렇게 있고, 뭐 교회로 가면 이제 공장이 이렇게 또 있고, 뭐 창고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주변에 뭐 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땅에 모든 건물이 정말 최적화가 돼가지고 다 건물이 다다닥 지어져 있고, 뭐 주택이 다다닥 지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일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6.25 전쟁 이후로부터 난개발 시작해서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 흘러가면서 복잡복잡 되면서 지어졌던 것들이 지금 현재 보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그런 시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되고 개발이 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세는 이제 보통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고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실거래가 뭐 호가를 보고 또 추정가를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할 것이 이제 입지와 상권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 높이 최적화가 되어 있냐 그럼 토지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를 보려고 하면은 이제 도시 지역인가 비도시인가 도시 지역이면 이제 주상공 녹지의 어딘가 그런 것들 관리 지역이면 계획관리 이런 걸 좀 보실 줄 알면 좋고 이게 이제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이 법에 대한 개발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때 규제가 들어가죠. 실제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고 이제 이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법들이 많아요. 국회법도 있지만 건축법, 주택법, 그 다음에 주차장법, 소화, 뭐 여러 가지 또 법들, 그 다음에 또 토지 들어가면 하천법, 뭐 무슨 법, 뭐 농림법, 법들이 막 수천 가지, 뭐 몇백 가지가 됩니다. 그 법에 대한 이용 규제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이 있다 치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으다 보면 심리가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과 심리라고 수요와 공급과 심리 이 부분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개발 계획이나
어떤 개발 계획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규제가 들어가지만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 될 거다. 이 예측을 미래의 예측이 아니고 현재가 실제 들어가는 걸 보고 자연적으로 이제 개발 투자 수요 이런 것들 그런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미래가 무조건 될 거라고 무조건 될 거 현재 되지는 않지만 무조건 될 거라고 인위적으로 이제 시장을 일으키느냐 그걸 수요와 공급 심리를 통해서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면은 저 같은 이제 채부자 저거는 어떻게 하냐 이제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쉽게 말해 챗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까지 인공 IT, 인공지능까지 이제 활용하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프로테크 앱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서 얼마만큼 이제 정보의 홍수에서 얼마만큼 홍수에서 이제 얼마만큼 알짜 정보, 알짜 진짜 정보, 진짜 정보와 이제 진짜와 알짜 정보를 이제 해서 정보의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해석까지 이제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렇게 이제 되고 있으면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지만 실거래가도 때로는 어떤 특정 상황에 의해서 업을 쓰기도 하고 다운을 쓰기도 하고 실제 거래하는 금액대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가 인위적으로 이제 또 같이 다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정가도 그렇지만 실거래가도 한 80% 정도 90, 80% 정도를 믿으셔야 되고요. 호가도 한 50%, 60% 정도를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실 때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적인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고 개발이 어떻게 될지 쉽게 말하자면 뭐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시장 상황도 아시고 그런 게 이제 된다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년 해에 따라서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도 의 주상공 녹지에 있는 이제 뭐 자연 뭐 예를 들면은 자연 녹지에 이제 임야다. 그 다음에 전답이다. 그 다음에 자연 녹지에 있는 뭐 주택이다, 뭐 창고다, 아니면 뭐 공장이다, 뭐 근생 건물이다, 아니면 뭐 근생 공장이다. 이런 이제 부동산별로 이제 체크를 해서 용도 지역에 맞는 부동산의 종류에 맞는 이제 실거래가를 우선은 평균치를 다 입력을 해서 평균치를 냅니다. 평균치를 내면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각 지역에 이제 쉽게 말하자면 평균치를 내게 되면은 각 지역의 이제 금액대가 이제 살짝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도의 금액들을 이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금액이 올랐네, 여기는 금액이 내렸네. 이게 이제 프로테크 앱들하고의 비슷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프로테크 앱들 같은 경우는 뭐 투자 그러니까 이 수치적인 확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확은 하지만 이거는 데이터의 맹점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요. 또 개발 요소 인위적인 이제 시장 수요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따라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고수들은 따라할 수 있는데 뭐 중수나 하수는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이제 기준점을 삼냐. 그래서 기준점을 삼는다는 말은 현재와 이제 미래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또 저만의 기준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 세운 기준점에 따라서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금액대가 어떻게 변하고 여기가 어떻게 될 거고 여기는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요 정도의 이제 손품이라 하죠. 어느 정도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하고 난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맞냐? 이거를 이제 현장을 가야 돼요. 현장을 가면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임장이죠, 임장. 임장을 이제 가지만 임장을 가는 게 이제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를 또 심층 분석 소위 말해서 인터뷰를 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서 이제 알짜 정보를 또 캐치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지, 어떤 내용인지. 그 현장을 가면은 또 이제 달라집니다. 현장을 가면은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달라져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보면은 뭐 이제 뭐 실거래가를 떴다. 근데 어떤 뭐 물건이 갑자기 보통은 어디에 이제 임야가 3만 원이다. 근데 갑자기 임야가 갑자기 뭐 10만 원이 됐다.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답이 한 25만 원, 30만 원. 근데 어디가 갑자기 이제 100만 원 정도 됐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이 토지를 활용을 해서 건축물이 되면은 만약에 여기에 평당 가격이 자연녹지의 이제 평당 가격이 뭐 임야가 3만 원이고 전답이 한 25만 원, 뭐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됐을 때 답이 이제 한 30만 원 됐을 때 만약 여기에 이제 건축물 주택이 지어진다, 창고가 지어진다, 뭐가 지어진다 하면은 그게 이제 가치가 반영되면은 이제 금액대가 뭐 한 뭐 80만 원, 뭐 10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일종 주거 지역의 일대에 이제 또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건물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사연 형식에 따라서 그 건물의 실질적인 활용도 소위 말해서 뭐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 있고 안에 이제 뭐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공장 같은 경우는 또 특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인허가를 어떻게 낼 수 있고 뭐 또 뭐 하수 종말 처리되어 있으면 뭐 식품하기도 좋고 뭐 트렌치 하기도 좋고 뭐 아니면 공장이면 CF, CY 야적장은 어떻게 되는지 CFS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업종별 이제 그 등록허가 번호도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는 밥만 먹고 부동산에 이제 채무자 같은 경우는 매일 일만 하니까 가능한데 일반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사실은 조금 어려우세요. 그렇다 하면은 보실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시세를 잘 봐야 된다. 근데 현재 미래의 이제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 맞냐?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진짜, 적당하게 싸는지, 소위 말해서 싸게 살 수도 있고, 적당히 사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비싸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팔 수 있는지, 손해를 안 볼 수 있는지, 결국은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실거래가, 호가를 좀 봐주고, 추정가를 보세요. 근데 이것만 이제 보신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다 평균을 내면은 한 60%, 50%에서 60%, 뭐 많게는 70%까지 되지만 그 다음은 다 똑같잖아요. 이 정보를 누구나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은 결국은 눈치싸움. 사실은 뭐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렇다 하면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법에 맞는 실제적으로 이제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이게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러면 입지가 유동 소비 인구가 어떻게 되고 상권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그러면 이 입지에 어떤 상권이 들어와야 되고 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장을 보고 어떤 흐름이 흘러가면 이 상권은 다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구나 어디 땅이 개발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분은 비싸게 샀구나 싸게 샀구나 이 사람은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구나 시세 차익이 남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디컬 센터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교육, 에듀케이션 이제 학원 건물을 세팅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나 주변에 배우 단지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선은 좀 불편하시지만 법을 한번 쭉 보시면은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되고 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이제 가격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그 가격이 이제 어떤 개발 계획 규제 이용에 따라서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돼서 이제 흘러갈 것인지 수요 공급 심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 하면은 내가 나만의 기준에 따른 이제 이 가격들 시세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좀 건반적인 소리지만 제가 볼 때는 한 90%는 지금 시세가 맞아 떨어진다고 지금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는 어디에 이제 개발이 될 것인가,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이제 내가 사야 될 것인가, 팔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최적의 타이밍에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이제 철학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오늘은 뭐 뉴스 이야기를 드리다기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시는 게 지금 뭐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뭐 언제쯤 돼야 될까요?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세요. 뭐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뭐 시세 가격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결국 가격이 이게 정확한가,
그러니까 정확성에 근접한가? 이게 정확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 결국 수요와 공급 심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내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가격인가? 이 부분이 이제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가격인가? 이게 이제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